혹시 부동산 창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고 옆에서 지켜본 창업하면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6가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은 창업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6가지만 피해도 창업 후 1년 안에 폐업할 확률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내가 준비된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마케팅 감이 전혀 없는 사람. 요즘 중기업에서 마케팅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 조건이에요.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블로그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켜서 실제 블로그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블로그가 하나의 루트가 되어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블로그를 통해 하나로 단지 전체를 커버하며 고객이 먼저 문의하는 구조를요. 네, 그분은 그제야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몰랐네요. 마케팅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마케팅이라고 하면 무조건 SNS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브랜딩 중심으로 진심 담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 하겠다는 마인드는 창업을 안 하겠다는 말과 비슷하죠. 블로그, 오픈 채팅방, 카페, 스마트 플레이스, 이 모든 건 결국 고객과의 접점입니다. 접점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의가 오질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지 좋은 곳은 그만큼 월세나 권리금이 높기에 신중해야 됩니다. 입지가 좋은데 마케팅까지 잘하는 곳은 따라가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돈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컴퓨터를 거의 못 다루는 사람이죠. 요즘 중개업은 종이보다 화면으로 더 많은 걸 해야 됩니다. 매물 정리, 등기 떼기, 고객 자료 정리, 광고, 홍보까지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진행합니다. 컴퓨터를 전혀 못하면 결국 외주비가 쌓이겠죠. 결국 그럴 거면 그냥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을 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던 한 분은 폴더를 만드는 법도 모르셨어요. 사진 저장은 핸드폰, 계약서는 종이, 매물은 머릿속에만. 이 구조는 혼자 바쁘기만 하고 성과가 안 납니다. 더 문제는 광고도 컴퓨터를 통해 올려야 되는데 거래될 만한 매물도 여러 개 올리기 귀찮고 오래 걸려서 안 올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찾아오는 분에게만 브리핑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에이스 물건이 아닌 이상은 매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중개업에서 필요한 컴퓨터 스킬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색, 문서 작성, 사진 업로드, 광고 홍보 정도만 되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죠. 한두 시간 투자로 평생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세 번째,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사람.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식비, 그리고 렌탈 비용, 통신비에 생활비까지. 한 달 고정비가 20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월세가 좀 더 나간다면 고정비만 400에서 500까지도 나가겠죠. 계약이 금방 나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첫 계약까지 2, 3개월 걸립니다. 계약을 해도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잔금 날짜에 돈을 받는데 보통이 계약 후 2, 3개월이죠. 그렇다면 첫 수익이 언제일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제가 봤던 분 중에 한 분은 매물 확보도 하기 전에 자금이 떨어져서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블로그 작업은 하다가 중단되고 현수막은 달았지만 전화 한 통도 안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구조를 만들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3개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자금이 있어야 마케팅도 배울 수 있고 매물도 확보할 수 있고 고객 한 명 한 명과 대화할 여유도 생기게 되겠죠. 네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중개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이깁니다. 고객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실제로 말은 잘하는데 고객이 다시 연락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정작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논리보다는 감정이고 정보보다 신뢰입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한 고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부동산은 말은 잘하는데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느낌이다. 너무 일방적이라서 사장님한테 왔어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인식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죠. 그리고 공감 능력은 단순히 잘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사를 가려 하는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가족 구성원은 누구고, 그중 누가 이 거래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까지 눈치채고 흐름을 읽는 능력이 포함돼야 됩니다. 이건 연습으로도 늘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적어보세요. 오늘 이 고객은 어떤 감정 상태였나?
내가 놓친 반응은 없었나? 이게 반복되면 계약 성사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다섯 번째, 매물 확보보다 홍보가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많아요. 블로그, 광고, 키워드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작 보여줄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데 블로그를 쓴다? 카페 홍보는 하는데 연결할 매물이 없다? 그럼 콘텐츠는 공허해집니다. 고객이 머무르질 않아요. 홍보는 그 다음입니다. 초반에는 매물 50개 확보하기 전까지 내 생활을 내려놓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매물 확보의 기술적인 방식이죠. 단지별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정리하고 그중 거래 가능성이 높은 매물의 중개사를 전화로 컨택하세요. 공동중개 가능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체크하고 실제 현장 사진을 직접 찍고 블로그나 SNS에 업로드할 수 있는 컨텐츠로 재가공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의 루틴입니다. 매물 없이는 콘텐츠도 없고 매물 없이는 광고도 안 먹히고 매물 없이는 문의도 없습니다. 초반엔 매물 확보와 공동중개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주변 부동산과 적처럼 지내는 사람들. 공인중개사는 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대신 파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 부동산과 협력해야 됩니다.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고 매물이 많고 거래를 자주 하는 아군을 확보하는 건 필수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경쟁 싫어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혼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단지 하나만 해도 혼자 커버 못 합니다. 이후 중개사와 매물 교류를 안 하면 계약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아군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국 자주 공동중개하는 사람입니다.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없다면 그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고립된 프리랜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협력 루트를 만들 수 있어야 나도 부동산 거래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창업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업을 해도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6가지. 첫 번째, 마케팅 감이 없다. 두 번째, 컴퓨터를 못 다룬다. 세 번째, 여유 자금이 없다. 네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 매물보다 홍보 먼저 고민한다. 여섯 번째, 주변 부동산과 협력하지 않는다. 혹시 이 중에 3개 이상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지금은 잠깐 멈추고 준비부터 다지는 시기로 가셔야 합니다. 창업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상태로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직원 생활 없이 개업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